상품과 키워드의 연관성이 없다 판단되면 품질 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키워드라고 해도 품질 지수에 따라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지수를 관리하여 광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마케팅 2팀 이한슬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으로 펫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 주제에 맞는 광고 전략을 브리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펫산업 시장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지난해 집계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27.7%로 638만 가구로 추정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급증했고 따라서 입양수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반려동물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타격이 적고 주목도가 높은 시장으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반려동물 시장 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된 신조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조어를 이해하고 활용한 마케팅 전략 또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신조어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펫팸북은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딩펫족은 딩크족 플러스 펫의 합성어로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을 기르며 사는 맞벌이 부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펫코노미는 펫과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산업을 뜻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펫코노미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인데요. 나아가 이제는 애견 유치원, 펫택시, 또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펫보험이 각광받는 추세입니다. 네 번째, 펫티켓은 다들 알다시피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로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동행할 시에 지켜야 할 예의를 뜻합니다. 다섯 번째, 펫파라치는 펫과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미착용하거나 현행법상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경우 이를 보고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개정된 법으로는 목줄 길이를 2m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활용한 마케팅 또한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조어의 등장과 함께 펫산업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시장은 사실 완벽한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장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광고로, 어떠한 전략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제가 광고 운영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집행하고 계시는 네이버 SE 광고입니다. SE 광고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확장 소재 활용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업종의 경우 특히나 반려인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광고를 집행해야 합니다. 상품만 올려놓는 것이 아닌 강아지와 함께 있는 사진 혹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진으로 소재를 등록하는 것이 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B 테스트를 통해 어느 소재에서 더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지 수시로 체크하여 변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품과 키워드의 연관성이 없다 판단되면 품질 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키워드라고 해도 품질 지수에 따라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지수를 관리하여 광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 PC와 모바일의 입찰가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 운영은 물론 즐겨찾기를 이용하여 그룹과 키워드를 중요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출 매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브랜드에 맞는 매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누수되는 비용을 막는 운영도 필요합니다. 네이버 광고 중에서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즉 GFA 광고도 있습니다. 스마트 채널, 네이버 메인, 네이버 서브, 밴드나 카페 등 여러 지면에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자의 흥미와 성향을 분석하여 관심사를 타겟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입찰가나 타겟팅을 변경할 수 있어서 효율 체크에도 유용합니다. 즉, 뉴스나 스포츠, 연예 콘텐츠를 소비할 때 등장하는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소유한 많은 커뮤니티에 나타나며 이용자로 하여금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업체가 브랜딩이 괜찮다, 검색 결과 시에 최상단에 노출되고 싶다 하시면 브랜드 광고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브랜드 광고란 브랜드 키워드 또는 브랜드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광고로 메인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고 소재 내의 클릭 위치에 따라 URL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구매 전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PC랑 모바일 기준 조회수가 0에서 800회 이하일 때 각 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30일 단위로 계약하여 운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아서 검색량이 크지 않다면 네이버 GFA처럼 배너 광고를 같이 진행하여 브랜드명을 많이 노출시키는 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GDN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만 진행할 시에는 위아래 경쟁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글 지면, 지메일, 유튜브 등 다양한 지면에 배너가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관심사에 따라 타겟팅 설정이 가능하고 웹사이트 트래픽을 통해 관련성 높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거나 찜하기 혹은 랜딩 페이지에 접속했던 고객들을 분류하여 그 고객들에게만 특정 광고를 다시 보여주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광고입니다. 첫 번째, 스폰서드 광고는 많이들 보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스토리를 넘길 때나 피드를 내릴 때 중간에 껴있는 배너형 광고이며 로그인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타겟팅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인플루언서랑 협업하여 브랜디드 콘텐츠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반려동물 업종은 SNS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라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반려견과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디드 콘텐츠를 활동했던 여력이 있는데요. 브랜디드 콘텐츠란 비즈니스 파트너를 태그한 후에 요청을 수락하면 해당 게시물의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제가 파트너의 상품에 대한 홍보글을 올리면 파트너가 제 게시물을 가지고 SNS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브랜디드 콘텐츠는 한 명당 하나의 파트너만 등록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이외에도 SNS에는 체험단 및 리뷰 이벤트로 신규 고객이나 단골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팔로우한 강아지가 이 제품을 사용하네? 라는 생각에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도를 높이고 직접적인 광고에 대해 거부감을 한층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구조를 알고 있는 마케터인 저조차도 광고 보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소비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마케팅 툴을 이용한 광고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한 내용은 일부분이니 반려동물 업종에 관해 더 자세한 매체 소개나 광고 전략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